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오셨습니다. 보험의 기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러분 2차 일감하고 약간 겹치는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보험 이론은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진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공통 유사해요.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합니다. 거의 뭐 번역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뭐 이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의 이제 순기능. 그러니까 순기능이 있으면 무슨 기능도 있을까요? 역기능도 있겠죠. 그래서 역기능보다는 이제 순기능을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둡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야. 여러분 아까 우리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손실이 있을 수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이 주는 그런 기능. 이게 제일 일단 관심의 대상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잠이 안 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아까? 그 불확실성을 뭘로 바꿨어요? 확실성으로 바꿨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손실을 무슨 손실로 바꿨죠? 평균 손실로. 이렇습니다. 지금 1시간 지났는데 저 사람 한 이야기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반복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실감을 좀 못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건물주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봅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런 보험, 건물을 근거로 해서 뭐 대출을 받겠다 이런 것보다 화재보험에 가입되면 어떻게 돼요? 담보가 더 안전하죠. 이런 것들이 신용력을 증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자에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 대출이 안 되는 조건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참 재밌는데요.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자,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봅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고도 경제 성장을 했을 때 재원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해외에서 차관을 도입을 할 때, 거의 빈민국이야. 누가 돈을 대줍니까? 근데 우리 그 초창기에 저런 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자의 보험료를 목돈으로 만들게 되죠. 기금을 조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투자 재원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비중이 아주 높진 않았지만 상당한 기여를 했어요. 어때요? 설득력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하고 가입되지 않는 경우하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장래에 손실에 대해서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핀이 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할 때 어때요? 불안감이 줄겠죠? 그러면 한정된 자원, 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투자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 좀 앞서고 그러는데, 이 한정된 자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죠? 듣고 보니까 그래. 듣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사고가 계속 나요. 그럼 여러분 보험료가 어떻게 돼요? 할증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보험료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때요? 안전인식도 고취되고, 저절로 위험에 대한 대비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좀 대비하는 노력도 생기게 된다. 이게 순기능이에요. 근데 보험회사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보험회사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인건비 나오고 임대료 나가죠. 역기능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전체적 차원에서 보면 비용의 성격을 갖게 돼요. 그러나 이것은 불가피해요. 역기능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불가피합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보험 사기예요. 보험 사기. 그래서 여러분 사기 정의를 이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좀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합니다. A가 맞는데 B인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해. 그러니까 A가 아닌 B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사기라 그래, 사기. 다시 한번.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착각을 일으키게 한 다음에 을에게 무슨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 착오를 일으킨다 해서 뭐 어떤 사람은 이단착오란 말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사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 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민사 측면에서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그렇죠? 형사상은 무슨 보험으로? 사기보험.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보험 사기가 의외로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험 사고가 많이 난 것처럼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고요. 그럼 보험료는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이익이 되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인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험 사기가 극성하게 되면 보험에서도 부담이 될 거라고요. 사업 운영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도 여기에 약간 비슷한 행동을 한다? 사기는 아니지만 손실 과장. 내가 범퍼 뒤에 긁혔어. 그럼 속으로 어때? 누가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범퍼를 새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뭐 지금 사고로 인한 손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묶어가지고 손실 과장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막 수령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이 역기능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2차 일가복에서 낼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순기능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역기능은 뭘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험의 역기능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 2차 일가복에서 출제된 게 이겁니다. 저 기억으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에 대한 내용을 출제한 걸 알고 있는데,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보험 이론뿐만 아니라 경제 이론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2차 1과목 가지고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어. 여기서 이제 1차 선생님이 제가 조금 더 해주면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이해를 잘해요. 나는 말이야, 하루에 소주 3병, 담배 2갑. 이런 사람은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당연히. 예? 그 다음에 원동기, 모터사이클, 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오토바이스키를 줄임말이고,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바이크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 바이크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런 걸 탄다는 사실을 숨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고 발생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막, 술, 담배 많이 하고 막 이렇게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감추는 거야. 그럼 보험회사는, 안보험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이걸 뭐라 하냐면 역선택이라 그럽니다. 누가 선택했죠? 보험자가. 근데 사실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차 1과목 이게 표현이 조금 모호해요. 근데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보험자가 선택하는 것을 설명하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어. 예? 그러니까 밖에 잘 나다니지도 않고 말이죠. 보험사고 발생할 수 낮잖아요. 근데 보험에 가입하더니 그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네. 예? 담배 막 2갑씩 피우고 말이야. 예? 그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1과목에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 대신에 다른 표현을 썼었어요. 알 필요도 없어, 들을 필요도 없어. 근데 전 세계적으로 번역을 도덕적 해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모럴 해저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차이점을 볼까요? 먼저 역선택은 이 사람의 자신의 상황을 감췄죠. 그래서 감춰진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전 세계 이론입니다. 과거 정부 이야기야. 근데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 보험 가입하고 난 다음에 감춰진 행동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딱 특징이 어떻게 돼요? 계약 체결 전 상태, 계약 체결 후 상태예요. 이게 이제 구분의 포인트입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저런 일은 어떤 일, 저런 것을 막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겠죠. 저런 걸 구분해내지 못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치를 이 다음에 배울 건데, 이때 가입할 때 뭐라고 하냐면
고지 의무를 부여해요. 알겠죠? 고지 의무. 그러니까 역선택을 또 막는 방법도 뭐가 있냐면,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이 이미 발병할 단계에 와 있는 사람 같으면 가입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암이 발현이 돼가지고 진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기간 동안 보상을 안 해주는 약정을 합니다. 이런 걸 이 다음에 예정보험이라고 배울 겁니다. 중요해요. 가축재해 같은 데 들어가면 1개월 보장 안 해주거든요. 가입해서 1개월 동안 그 발병이 생겼다. 그럼 보장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것도 지금 2차 일감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자, 계약 체결 후에 사고를 조장해가지고 막 그냥 도덕적 해를 한다. 보험금 나갈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보험회사를 뭘 하냐면 이거 한다?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금 들어봤어요? 그럼 어때요? 사고 나면 나도 부담할 게 생기네? 그럼 도덕적 해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계약 체결 전이냐, 계약 체결 후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오케이? 계약 체결 전이냐, 후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된 선택입니다. adverse selection이라는 게. moral hazard. 그래서 작년에는 도덕적 안 해. 또 그것도 기억하면 안 되니까. 잘못 번역된 것을 작년의 내용을 금년에는 회의로 다 번역을 바꿨어요. 이게 바람직합니다. 작년 뭐라고 번역된지 기억하지 마요. 필요 없어요. 과거 업방서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회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역선택. 그래서 계약자 측에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맞습니까? 도덕적 해이. 계약 이후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적으면 돼요. 2차 일급에서 적으라 그러면 이걸 기초사고로 해서 적으면 돼요. 많이 적으라 그러면. 별거 없어요. 유사점은 어떻게 돼요? 실손을 보상한다면 이런 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실제 손실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든다면 그럼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풀리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되게 어떤 경우만 보험 가입 금액이 많을수록 보험 가입을 많이 하게 되면 네 보험 얼마 가입했어? 한 1억 가입했는데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용어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상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험 가액, 보험 금액 또는 보험 가입 금액, 보험금 요걸 모르면 2차 공부 못해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오케이? 제가 자기 부담금 이야기를 했죠. 다 2차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1차를 사실 합격률은 높지만 중요한 용어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전체 흔들립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유사점, 다수의 우리 계약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기에게는 이익이 될 줄 몰라도. 근데 이제 차이점, 여기 이제 중요해. 역선택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 체결 전 감춰진 특성. 우리가 전문용어로 hidden characteristic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 쓰면 직업병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역선택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 그렇죠? 이것도 감춰진 behavior, action이라고 그러는데 도덕적 위태. 요 말을 지워야 되는데 회의로 바꾸세요. 이거 수정이 안 됐네. 작년에 이제 위태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는 도덕적 회의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위태는 다 회의로 바꾸세요. 예? 여기 위태를 뭘로 바꾸라고요? 회의로 바꾸세요. 회의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수정이 안 됐습니다. 자, 역선택과 뭐라고 한다? 위태란 말을 이제 안 씁니다. 뭐라 한다? 도덕적 회의. 근데 업방서에 아직도 남아있어. 금년에 이제 새로 4월쯤에 이제 업방서 나오면 다 바꿔서 또 나올 겁니다. 도덕적 위태란 표현 안 쓴다. 위태는 뭘로 다 바꿔라? 회의로. 도덕적 회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안 쓰려고 했는데 결국은 들통이 났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보험 이론에 대해서 좀 학습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학습한 내용 중에 제일 좀 학술적으로 중요한 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예요. 이게 사실상 학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이거는 우리 1차뿐만 아니라 2차에서도 중요합니다. 2차에서도 출제를 하니까.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잘하셨고. 자, 이제는, 그러면, 야, 우리가 지금 보험 그러는데, 들어보면 보험이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예,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어떻게 좀 분류를 할까? 보험의 분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이제 둘로 나눠요. 손해보험하고 임보험으로 나눕니다. 손해보험하고 임보험. 그러면 사람의 손해를 뭐라고 부를까요? 상해라 그럽니다. 다쳐서. 사람 해가 상해 뭐 이런 거 표현을 쓰죠. 손해란 말은 사람에게 안 써요. 그러니까 손해보험 그건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화재 있고 삼성생명이 있죠. 그럼 삼성화재는 화재나 재난 뭐 이런 걸 말합니다. 화재입니다. 화를 입었다 할 때. 그래서 삼성화재는 손해보험을 취급하고요. 삼성생명은 무엇을 취급하고? 임보험을 취급하고. 그러니까 보험의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저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 자동차가 망가진 거 막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사고를 내가지고 저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책임보험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아우릅니다. 그런 것들. 심지어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권리에 대한 이런 것도 사실 손해보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 결국 그런 걸 해주려면 어때요? 금전적인 손해가 생기겠죠.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보상해 주는 게 손해보험이다. 그래서 화재, 운송 우리 안 나와. 화재보험 우리 다룹니다. 해상 우리 안 나와. 원래 손해보험 대상인데 책임보험 일부만 써요. 일부. 한 줄 정도만. 자동차 요거 손해사정사들이 해. 오케이? 물론 임보험에도 손해사정사 하지만 보증보험 이런 것도 우리가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게 뭐 화재라든지 재난재해, 재해에 따른 손해 있죠. 요거하고 뭐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좀 다루고요. 일부 책임보험 성격도 일부 좀 등장합니다. 나중에. 지금 오늘은 이 정도. 그럼 임보험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가장 이제 생명보험회사가 다룬 것은 꼭 죽는 것만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 상해를 입었거나 질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여기 임보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 중에 보험 금액 이렇게 하는데 약정된 금을 주겠다는 뜻이고요. 그걸 실제로 받으면 보험금이라 불러요. 나중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기타 급여가 무슨 뜻일까요? 급여가 뭐예요? 급여 그럼 월급만 떠올라. 근데 저 급여는 줄급 줄여입니다. 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월급여 그러면 월 단위로 주는 걸 말하는 거죠. 줄여서 월급이라 그러잖아요. 월급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표정. 그래서 급여는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전으로만 꼭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기타 급여 이렇게 하면 그게 많은 것이 포함돼요. 알겠죠? 네, 많은 게 포함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뭐 생명보험,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들이 임보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 보험회사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세 글자로? 보험자. 이들은 되게 법인이에요. 그래서 금융인의 관할을 받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회사체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그럼 봐봐요. A란 사람, B란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A, B 둘이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보험금을 주는 거죠. 이런 케이스도 있고, 두 번째 케이스. A하고 B가, 야, 우리 서로 돕자. 상호 부조하자. 이런 성격으로 뭔가 운영할 수도 있겠죠. 다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정해져서 그 보험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서로 잘못되면 서로 도와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영리 목적의 보험회사가 개입이 안 되고, 물론 어떤 기관을 지네들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상호보험이라고 합니다. 영리 목적의 보험회사가 개입되면 뭐라고? 영리보험. 상호부조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도 그건 독립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상호보험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공제. 공제는 보험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돼요. 상법 보험표를 준용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공제 기관이 사실 보험회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도 있고 그래요. 월급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상호보험 성격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밖에 이게 우리 상법상 이걸 준용하도록 무엇을 영리보험에 준하는 그런 규정들을 되게 따릅니다.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동차를 1억 주고 샀다? 1억짜리가 전파돼서 멸실됐다고. 그럼 내가 이제 보험가입금을 1억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1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자동차를 10년 탔다? 그럼 10년 지난 자동차가 망가졌어. 그럼 보험금 1억 줄까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1억짜리는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하는 것을 이 다음에 배우고, 일단은 가치가 되게 변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 철칙이 이렇게 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 오케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원칙상 미평가 보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부정액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가액이 얼마짜리인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출발한 게 뭐예요? 보험금을 책정할 때 이런 걸 부정액 보험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건 어때요? 여러분, 암보험이라는 거 가입하면, 암 진단 받으면 얼마! 이렇게 하고. 묻지도 말고 1588 어찌고 저쩌고 그렇게 하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정액보험이라고 합니다. 정액보험. 그래서 이 정액보험이 되게 인보험에서 나타나요. 제가 팔이 부러졌어요. 얼마짜리예요? 저 얼마짜리냐고. 저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낮게 평가해요. 웃으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액으로 평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약정된 금액을 되게 씁니다. 사망 시 얼마? 이런 걸 뭐라 그래? 정액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보험의 정액 빼놓고는 대부분이 뭐예요? 부정액 보험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오케이? 이것도 이제 약정이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이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는 이제 그림이 없는데, 이 그림은 사실은 여러분 교재 깍지 끼고 59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하단에 그림 보이세요? 그 뒤에서 자세히 배울 내용이에요. 59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좀 띄워봤어요. 좀 이해를 좀 돕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들어봐요. 지금 여러분 그 2차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우리 보험자 역할을 누가 하냐면 NH 손보가 해요. 들어보셨어요? 농협 NH. NH 손해보험회사가 사실 농업재해에 관해서는 거의 감당을 하고 있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축재해나 이런 데는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 농업재해, 특히 농작물 재해에 대해서는 NH 손보가 거의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 NH손보 말고 DB손해 그다음에 삼성 막 여러 회사들이 처음에는 대여섯 개 회사가 참여를 했었어요. 농업체에 대한 보험회사로 참여를 했는데 재난적 수준이네. 그럼 보험금을 많이 줘야 돼, 적게 줘야 돼? 많이 줘야 돼. 감당이 안 됐어. 다 도망가 버렸네. 그러면 뭐 NH손보는 무슨 뭐 기부업체야? 자기들도 유지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봐봐요. 보험사고 생겼어. 30억을 지급해야 돼. 보험료는 그만큼 충분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 그럼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약정에 따른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료를 지급한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약정에 따라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보험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뭘 줘야 한다고? 보험금을 줘야 돼.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수십억 어떻게 주냐고.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다시 보험이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재보험이랍니다. 그럼 이 농업재해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부가 재보험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해놨어. 그래서 사실은 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보험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도 다 해요. 하기는 사실은 지원하지만 농가에도 지원하고 보험사업자인 보험자에도 지원하고 다 하지만 다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NH손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부가 다 부족한 거 채워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보험하고 좀 달라.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재보험은 농업재에서 특별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전에 수에즈 운하에 그 일본 선사 어떤 배가 운하를 막아버린 일이 있었죠? 잘 모르시는구나. 네. 배가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렸대. 멈춰가지고 막아가지고 물류 이동이 안 돼가지고 수조 원의 피해가 생겼어요. 근데 잘 보면 보험회사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보험회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해야 할 이 책임을 A 보험회사가 B 보험회사 가입하고 B 보험회사 또 C 보험회사 가입하고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해요. 이렇게 큰 금액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재보험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최초에 농가가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계약자 농가가 있겠죠. NH손보가 가입을 했겠죠. 그럼 못 내요? 보험료 냈겠죠. 사고는 보험금을 주죠. 너무 크잖아?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가 누가 나오냐면 이 재보험자가 누구냐면 정부야. 그러니까 NH손보가 다시 재보험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 계약자인 것처럼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입했죠? 사람들이 상해, 인보험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손해보험에 대한 것이든 원인을 불문하고 마지막에 뭘 줘야 되는 게 문제였어요. 그럼 이걸 만약에 지급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걸 책임을 지고 싶었던 거죠.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가 그게 인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상관이 없어. 이건 손해보험이자 책임보험이야. 여태 책임보험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지급하기 위한 책임?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 게 재보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이야. 새로운 계약이야. 그러면 농부는 이거 알아요?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그냥 보험료 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예외가 있는데 그건 이 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립된 계약이다. 그래서 법조문에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하죠. 그러면 재보험은 무엇을 지급하기 위한 책임? 보험금. 그래서 무슨 보험이야? 책임보험이야. 그리고 당연히 손해보험이고 보험회사가 가입하죠. 기업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재보험 성격은 저런 세 가지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논리 이해됐어요? 그게 재보험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배울 내용인데 지금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농가 있잖아요. 자, 앞으로 가봐요. 이 농가는 보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밀짚 모자 쓰고 농사 짓다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에 대한 또 법적 지식이 이게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문가인 보험자하고 보험 계약자하고 둘을 딱 대놓고 보면 누가 약자야? 보험 계약자야. 알았습니까? 오케이? 자, 가계보험 단위의 가계는 보험 계 무슨 자? 약자야. 그래서 이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이익 변경 금지예요. 불이익 변경 금지. 자, 이겁니다, 이거. 불이익 변경. 근데 이 재보험은 누가 보험에 가입을 했죠? 보험회사가. 보험회사는 보험 이론에 대한 전문가에 아니에요. 전문가죠? 이때는 불이익 변경 금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보험 일반 가계보험 단위 보험 약자는 약자에 위치해 있어. 그래서 약관 등의 본래의 내용을 변경시켜서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효야. 그 부분은 인정하지가 않아.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보험에서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야. 빠꾸미끼리 하는 거니까. 오케이? 기업보험이니까. 그러니까 제 보험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뒤에 또 나와요. 뒤에 또 반복합니다. 이 논리 이해했나요? 한 번만 더. 가계 단위 계약자들은 사실 보험 이론에 대해 사실 잘 몰라. 근데 보험자가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럼 뭐 이렇게 그런가? 했는데 그게 불이익이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불이익으로 변경됐다. 뭐야? 누군 말이야? 약자를 말이야 속여가지고 말이야. 근데 이제 재보험일 때는 어때요? 계약자가 이제 누구야? 회사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건 안 하겠다는 거야. 빠꼬미끼리. 빠꼬미끼리 했으니까 너네들끼리 약정한 대로 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뭐 불이익 변경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계약자가 손해보기로 했다 그러면 보험회사죠. 재보험에 가입하는 보험회사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다고 봐버려 그냥. 보호해주지?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그거 할 필요 없다. 논리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재보험은 A회사, B회사, C회사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공동보험 형태는 아니다. 각자 독립돼서 하는 거야. 둘 이상 보험회사가 참여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각자 독립된 하나의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보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공동보험을 할 수도 있지만 재보험 자체가 공동보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재보험 자체가 공동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별로 중요한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보험 착각하지 말라. 그런 공동보험도 있는데 하나의 독립된 보험의 형태로 그냥 인정하는 것이지 공동보험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목이 좀 재밌어요. 첫 번째 뭐라 되어 있어요? 개별보험. 두 번째 집단보험. 그 다음 총괄보험. 자, 오늘은 요거 개요만 이해하면 돼요. 요 내용은 뒤에서 화지보험 할 때 또 나와. 그러니까 오늘은 좀 개요만 좀 봅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그냥 보는데 개별보험 그냥 각각 그 물건 뭐 여러분이 그냥 가입하는 거 이거 개별보험이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집단이란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집합과 단체를 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통 집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좋아요. 여러분 혹시 그 통계 이런 거 이해할 때 모집단이란 말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모집단?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대상이 되는 이런 전체를 뭐라 불러? 모집단. 그 집단에는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건이 모이면 집합, 사람이 모이면 뭐라 그래? 단체 그런다니까. 어? 사람이 모이면 뭐라 그래? 단체. 물건이 모이면 집합. 근데 군대에서 집합이라니까 웃기지. 군인들을 갖다가 물건으로 본 거야?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좀 그렇죠. 이제 구분합니다. 물건이 모이면 뭐라 그러고? 집합. 사람이 모이면 단체.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집합법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고 안에 물건들이 막 쌓여 있어. 근데 그 물건 하나하나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어, 사실은. 독립된 개별 단체로, 개별 물건으로. 그러니까 개별 보험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유, 귀찮아. 비슷한 물건들이고, 창고에 쌓아놓은 거 다 묶어. 이렇게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집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집합보험. 근데 이제 이런 건 어때요? 집단, 그럼 뭐예요? 사람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산악회 회원들을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에? 단체. 무슨 보험? 단체 보험. 그러니까 지금 왜 구분을 하고 있어. 보험 이론은.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것은 모인다는 의미이긴 맞아. 맞는데 집합보험 그러면 물건에 쓰는 표현이고 사람 할 때는 뭐라 그래? 단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묶어서 통칭해서 우리가 집합이라는 국어는 어때요? 모인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서술적 표현으로 집합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제목을 붙일 때는 그렇게 하진 않아. 오케이? 네, 물건의 모임은 집합. 사람의 모임 뭐라 하고? 단체.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봐봐요. 창고에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가 에어컨을 막 쌓아놨어. 근데 하나 팔리고 새거 들어가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물건 안 팔리면 회사 망하는 거지. 물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막 계속 수시로 교체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보험에 가입을 했어. 예를 들면 막 자동차 합시다. 자동차.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전체 그 재고품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겠는데 화재가 났어. 그럼 수시로 교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걸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에이, 수시 교체되더라도 화재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현장에 존재하면, 그러니까 원래 100개인데 98개가 될 수도 있고 102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현장에 존재만 한다면 그것도 보험 가입한 걸 해주자. 그걸 총괄보험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사고 발생 시에 거기에 현존하기만 하면 자동차 타다 남은 놈 있네? 그거 해.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좀 생소하죠? 이것은 화재보험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화재보험 할 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뭐가 많이 빠져버렸네? 자, 이거 설명 다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60페이지 잠깐 한번 봐봅니다, 여러분, 그제? 그 재보험의 기능이 있죠? 제가 이제 책으로 좀 정리해 놓긴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제, 2차에서나 좀 필요한 내용이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60페이지 하단을 보면, 재보험의 기능이 있나요? 첫 번째 뭐라 돼 있어요? 위험 분산. 당연하지. 당연하지. 두 번째, 원보험자의 인수 능력 확대로 마케팅 능력 강화. 그게 무슨 말이죠? 마케팅이 뭐예요?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을 꼬셔서 물건 팔아서 돈 벌기. 그게 마케팅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보험회사는 뭐예요? 사람들의 보험 가입을 늘려서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것을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켓이란 게 시장이잖아요. 시장에서 회사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다. 경영 안정화,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60페이지 제가 펴놨었죠. 그래서 그것은 뒤에서 좀 다룰 내용이고. 제가 60페이지 이야기 했었죠?
60페이지 한번 열어봐요. 열었어요? 그 하단 보면 재보험 기능이 있잖아요. 요거 뒤에서 또 다시 다룬다니까, 다. 다 이제 요거 뒤에서 다룰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다시 와서 여러분 13페이지의 내용의 총괄보험 이야기 했고요. 이제는 14페이지 보험계약의 개요 여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를 60페이지를 펴놨었더라고. 이 계약은 뭐예요? 계약은 혼자예요? 상대방이 있어요? 그럼 보험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첫째 누굴까요?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 있겠죠? 보험회사를 뭐라 부르죠? 그렇지. 그러면 보험계약자는 뭘 내고? 아까 썼어. 보험료. 보험자는 사고 나면 뭘 주고? 뭘 주기로 약정한 걸 보험계약이라네. 별거 아니잖아? 이제 다 봅시다. 당사자 일방이 일단 첫 번째 누구예요? 보험계약자. 뭘 주기로 한다? 뭘 내고? 적은. 그렇죠?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이런 게 사고가 생기면 보험자가 누구예요? 회사죠? 뭘 주기로 하고?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밖의 급여. 대가를 이렇게 치기로 약정한 것을 뭐라 한다? 보험계약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보험계약의 특성. 여기 2차에서 나와요. 이게 제목을 외워야 돼. 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뭐 법적 성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잘 봅니다. 제목을 잘 봐봐요. 이게 뭐라 돼 있죠? 여기 무슨 말이에요? 요식적이다, 요식적이지 않다. 형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두 분이 이렇게 종이 하나를 꺼내고 무슨 계약서 쓴다. 다 인정돼요. 보험계약서에는 이게 꼭 적혀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오케이? 당사자만 잘 나와 있고 내용만 어느 정도 적혀 있으면 계약이 인정해요. 꼭 요식을 취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등장하는 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보험증권 있죠. 그건 요식증권이야. 그러니까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계약사는 불요식이다, 요식이다.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계약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요식이 없어요. 약정을 정하는 거지. 네, 그래서 불요식. 그 다음에 낙성이 무슨 뜻일까요? 서울대역 근처에 낙성대요? 낙성이 뭘까요? 저 낙이 승낙. 성이 성립입니다. 자, 봐봐요. 승낙. 동그라미 쳐놔요. 성립. 자, 승낙. 성립할 때. 낙, 성, 동그라미 칩니다. 자, 다시. 보험계약은 요식을 꼭 필요한다?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보험증권은 필요하다. 상법상 뭐 적으라고 적혀 있어. 자, 미리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험계약서는 요식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보험증권은 도장 찍혀 있고 받아봤잖아요, 보험증권. 어떻게 돼 있어요? 딱, 회사 뭐 대표이사 막 사인도 들어가 있고 막, 보신 적 있죠? 네, 그것은 요식을 요합니다. 증권은. 그러니까 계약서는 요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요식 낙성 계약서를 갖는다. 그러면 성립한다. 자, 봐요. 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나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꼬셨겠지, 처음에는. 당신 말이야, 보험에 가입하세요. 그러면, 그래, 나 보험에 가입할게.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청약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청약만 해가지고 다른 건 잘 모르시겠어요? 네, 자, 계약을 청한다. 그런 말이에요. 계약을 청한다. 사실 보험회사가 사실 청약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파트 분양도 어떻게 해요? 봐봐요. 청약자가 나타나기까지 마케팅 하죠? 이제 마케팅을 말 아셨죠? 사람 꼬셔서 물건 팔아서 돈 벌기. 네?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 청약서 쓰잖아.
청약하잖아. 그걸 청약이래. 계약을 청한다 이 말이야. 좋아.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어. 그걸 뭐라 그래? 승낙. 그러면 야, 보험계약 성립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중요해. 단계가 어떻게 돼? 첫 번째 청약, 그 다음 승낙, 그 다음 성립. 승낙하지 않으면 원래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단계를 아셔야 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청약, 그 다음 승낙, 그 다음 성립.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그 다음 공짜예요, 아니에요? 주고받죠? 그걸 무상이라 그래요, 유상이라 그래요? 유상계약서입니다. 보험료 지급하고요, 보험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쌍무는 무슨 뜻일까요? 서로 책임 있다. 그러니까 누구? 계약자는 무슨 책임? 보험료 낼 책임. 보험자는 무슨 책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 자, 여러분, 강도 사건이 발생됐어요. 저 한번 봐봐요. 책 보지 말고 차를 한번 봐봐라고. 나는 선량한 시민인데 그냥 지나가는데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위협을 가하고 돈을 갈취해 갔어요. 그럼 어때요? 경찰이 그걸 봤다. 그럼 뭐가 생겼다 그래? 강도 사건이 생긴 거지. 그러면 돈 뺏긴 사람은 강도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돈을 누가 뺏어갔어? 강도가 뺏어갔잖아. 형법상 불법 행위를 한 거죠. 강도가. 그 행위의 당사자, 행위 주체가 강도고 피해자가 그 행위는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무슨 행위라 그래? 무슨 행위가 일어났어요? 강도 행위가 일어났지. 그러면 보험회사는 회사 맞죠? 맞죠?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이걸 상행위라 그래요. 그럼 상행위 주체는 누구고? 보험자고. 대상은 누구고? 계약자야. 그럼 그 사이에 일어난 행위는 무슨 행위고? 상행위지. 딱 계약자 생각해갖고 나 계약자는 상인이 아닌데 무슨 상행위야 그러지 말라고요. 오케이? 무슨 성이다? 상행위성이다. 영업행위다. 그게 개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험에 가입하면 뭐 주죠? 못 받아보셨어요? 사은품? 휴지? 네? 아, 상품권. 그러면 요거는 안 받아봤어요? 약관이라고? 요즘은 약관도 이제 PDF 파일로 줘버리니까. 근데 예전에는 봐봐요. 약관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글자 보이지도 않아. 돋보기로 봐야 되는 그런 약관들을 되게 만듭니다. 그걸 왜 만들었을까요? 약관을 왜 만들어요?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학습할 때 이런 기초사고가 거기 연관이 돼요. 그럼 삼성화재가 DB손해보험이 보험을 계약을 할 때 갑순이, 을순이, 병순이, 땡칠이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할 때 예를 들면 각자 개별로 다 하게 되면 그 보험사는 감당할 수 없어. 그리고 아까 뭐라 했어요? 빈도와 규모가 동질적인 계약이 들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동질적인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계약의 내용을 특정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약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은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진 않지만 그 약관을 교부를 하게 되는데 그걸 받고 반대 의사표시를 안 하면 그 약정이 따르겠다라고 서로 합의했다라고 봐. 그 약관을 따르겠다라고 합의했다라고 봐. 그걸 뭐라 하냐면 부합계약이라고. 남편하고 다툼이 있어. 내 말이 맞지? 내 뜻에 부합할 수 있어? 그럼 뭐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지. 부합이란 게. 그래서 이것을 부합계약성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따라가는 것을 뭐라 그래? 부합한다 이렇게 합니다.
반을 가는데 뭐가? 예, 그렇게 부합이야. 따라가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부합 계약성.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런 불확정적인 어떤 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고지를 제대로 안 한다든가 보험사고를 발생을 조장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보험회사는 문을 닫아야 돼. 그 사람만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초사고로 합니다. 우리 확실한 것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불확정성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선의성을 요구한다. 사실 두 당사자 다 요구를 해요. 보험 계약자나 보험자가 다 요구하는데 특히 요구를 많이 당한 자가 누구냐면 보험 계약자야. 보험 계약자가 많이 속이거든. 그래서 우리 이제 상법 규정은 보험 계약자가 뭔가 속이고 막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 보험회사 피해를 간다는 것은 다수의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험 계약자의 측면이 좀 더 강조하는 게 선의 계약성을 전제로 하는 이 상법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요거 이제 지금부터 이제 1차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선의 계약성을 전제로 하는 상법 규정을 일단 다 아셔야 돼요. 이거 오지선, 사지선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하나씩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드릴 텐데 이 내용은 뒤에서 다 등장해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자, 최고 선의성을 요구하는 게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선의 행동을 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뭔가 하게 되었을 때 보험회사 문제 생기고요. 다른 계약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셈이 되는 거고요. 보험료가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봤더니 여러분 표정이 어두워졌잖아요. 자꾸 시기를 보고. 그래서 10분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